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글로벌 관세 10%를 하루 만에 15%로 인상했습니다. 내일 지방선거 100일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선거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이틀간 전국에서 총 16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만에 또 변심했습니다. 상호 관세 무효화 이후 전 세계에 10%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하더니 또다시 그 관세율을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발 관세 혼란이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뉴욕에서 조아라 특파원이 전합니다. 현지 시각 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부과한 10% 관세를 15%로 올리겠다고 깜짝 발표했습니다. 전날 관세 발표 기자회견에서 더 강력한 관세를 예고한 지 약 22시간 만입니다. Now I'll go the way I could have gone originally, which is even stronger than our original choice. 트럼프는 자신의 SNS를 통해 즉시 효력을 발휘해 전 세계 관세 10%를 허용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15% 수준으로 올리겠다며 향후 몇 달 안에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를 결정하고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관세의 법적 근거가 된 무역법 122조가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 만큼 대통령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사법부 판결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백악관 내부에서도 당혹스러운 기류가 감지되는 가운데 수정된 행정명령 서명 일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현재 미국 무역 적자 상황이 무역법 122조가 전제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공화당 내부에서 관세 위법 판결에 환영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트럼프는 불충하다고 반발하면서 여권 내 균열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종잡을 수 없는 관세 조치에 미국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정권 내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10%의 글로벌 관세를 왜 하루 만에 15%로 상향 조정한 걸까요? 단순한 변심이다, 아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이다. 여러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미 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에 거친 언사를 쏟아냈던 트럼프 대통령. Frankly, disgrace to our nation, those justices. They're very unpatriotic and disloyal to our Constitution. 하루 만에 글로벌 관세를 5%포인트 올린 데에는 사법부에 대한 분노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통령의 권한이자 법적으로 허용된 최대치인 15%까지 관세를 올려 정면 돌파에 나섰다는 겁니다. 통상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20%가 가능했으면 20%까지도 올렸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제통상 전문가들은 글로벌 관세의 10%만 부과하면 일부 국가의 대미 수출이 늘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을 것이란 분석도 내놨습니다. 중국은 미 대법원의 판결을 겨냥해 트럼프의 중대한 좌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当地时间2月20号，美国最高法院裁决特朗普关税政策违法。 다음 달 중국 방문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등은 유럽연합 차원의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오늘 저녁 당정청 회의를 갖고 한미 관세 협상에 미칠 영향을 논의합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내일이면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옵니다. 여야 정치권은 각자 선거 핵심 전략과 공천 방향을 공개하면서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나섰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윤석열 퀴즈 퇴출이란 키워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지난 대선에 이어서 이번 선거도 내란 세력 단죄라는 컨셉을 이어가겠다는 겁니다. 특히 윤석열 퀴즈에 맞서서 이재명형 인재를 발굴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창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의 제1목표로 내란 종식과 철저한 단죄를 꼽았습니다. 특히 일부 국민의힘 광역단체장을 윤석열 퀴즈로 규정하고 퇴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등장과 함께 같이 등장한 일종의 윤석열 퀴즈들입니다. 윤석열의 퇴장과 함께, 퇴출과 함께 같이 퇴출되어야 될 사람들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치러진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새롭게 가져간 곳을 탈환하겠다는 겁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의 경우 윤석열 키즈라고 하긴 어렵지만 그간의 시정 운영에 대해선 심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4년간 보여줬던 그 무능에 대해서 평가가 있고 또 심판해야 될 그런 성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키즈를 퇴출하는 동시에 수기와 속도를 겸비한 이재명형 인재를 발굴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과 코스피 5천 초과 달성 같은 여권의 성과를 앞세우겠다는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부터 광역단체장 후보 면접 심사에 돌입하고 4월 중순까지 공천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서창호입니다. 새 간판으로 이번 선거를 치르려고 했던 국민의힘은 당명 개정 계획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룰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민의힘 이 당명을 유지하는 대신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대적인 수술을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탄핵 이후 위기에 빠진 당을 회복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건데 특히 이 현역 단체장이라고 자동 통과되진 않을 거란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판을 갈아엎는 이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했다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강보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어 당명 개정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안을 내일 의원총회 때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더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선거 이후 마무리하는 것으로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의견이 되었었고요. 당초 지선 승리 전략으로 논의해오던 당명 변경 문제를 지선 이후로 미룰 수 있다는 건데 당원 당규 개정 등을 함께 추진해야 하는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SNS에 지선이 당을 다시 살릴 마지막 수술대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파격은 줄 세우기 없는 공천, 억울한 탈락 없는 룰 등 공정함이 최상이라며 현직이라고 자동 통과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욕먹을 각오, 불출마 권고할 용기, 내부 반발 감수할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당 안팎으로 쇄신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에서 현역도 예외 없는 물갈이 공천을 예고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공개 오디션식 경선과 정책 발표, 시민 전문가 배심원 평가 등 계획과 함께 지역별 맞춤형 공천 방침도 내놨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시장 선거판은 벌써부터 뜨겁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민주당 유력 후보들은 서울의 주요 거점이나 랜드마크를 어떻게 개발하고 또 활용할지를 두고 난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의 경제 효과를 두고 맞붙었습니다. 김동하 기자입니다. 북콘서트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사회자 질문에 챗 GPT에 물어보라고 말합니다. 지금 챗 GPT 들어가셔갖고 동대문 DDP의 무형의 경제 효과 산출해줘 이렇게 한 문장만 치시면 뭐가 몇 조, 1년에 몇 조, 10년이면 몇십 조 이렇게 쭉 나와요. 눈에 안 보이는 경제 효과가 AI도 알 정도로 크다는 취지입니다. 최근 서울시는 DDP 인근 상권 매출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약 900억 원 가까이 늘었고 이 중 외국인 관광객 지출액이 6배 넘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논란을 만들어준 전현희 민주당 의원에게 감사하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며 DDP 해체와 돔 공연장 건설을 공약한 전 의원에 대한 반박이라는 분석입니다. 유령 도시처럼 동대문 시장 상권을 죽게 만든 오세훈 시장의 대표적인 전시 행정 사례 DDP를 해체하겠습니다. 전 의원 측은 동대문 상권의 매출 증가율이 명동, 성수동 같은 다른 상권에 비해 많이 뒤처지고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면 사실상 감소한 거란 주장입니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3연임에 도전하는 오 시장과 서울 탈환을 자임하는 정원호, 김영배, 박주민, 박홍근, 서영교 등 여권 후보군과의 신경전도 과열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동아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백승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내일이면 100일 앞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민주당이 선거 전략으로 키워드를 하나 던졌어요. 어떤 키워드였죠? 네, 윤석열 퀴즈 퇴출입니다. 조사무총장 윤석열 퀴즈라는 단어 만들어서 지방선거 구도 선점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 이재명, 이번 지선도 지난해 대선처럼 내란 심판 구도로 치르겠다고 명확히 한 겁니다. 윤석열 퀴즈로 인천과 대전, 충남, 울산 등 8곳의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을 콕 집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왜 윤석열 퀴즈라고 하는 거예요? 네, 8명의 현직 단체장은 공통점이 있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22년 대선은 3월 9일이었잖아요. 불과 약 3개월 뒤인 6월 1일에 지선이 치러졌거든요. 대선 승리 직후 윤석열 후광으로 당선됐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갈아치운다는 거죠.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현준 부산시장은 당내 소장파에 가까워서 윤석열 퀴즈로 묶이진 않겠지만 이들 또한 반드시 교체한다는 각오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민주당이 윤석열 퀴즈와 함께 이재명형 인재라는 언급을 또 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네, 이번 선거 후보자를 이재명형 인재로 채우겠다고 한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처럼 수기, 속도, 소통 이렇게 3박자 갖춘 후보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압승하겠다는 겁니다. 이러면 자연스럽게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가 되겠죠.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어떤 전략을 지금 앞세우고 있는 겁니까? 당명은 당장 바꾸지 않는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비공개 최고위에서 당명 개정을 지방선거 후로 미루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내일 의원총회에서 확정할 텐데요. 선거가 불과 4개월도 안 남았는데 당 이름을 바꿔버리면 선거운동에도 차질이 있고 당원 당규도 다 고쳐야 하니까 시간이 더 필요하다 판단한 겁니다. 새로운 당명으로는 미래를 여는 공화, 그리고 미래연대 이렇게 두 가지 안이 최고위에 보고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당의 간판은 그대로 둔다 이런 건데 오늘 보니까 이정형 공관위원장이 또 새로운 얼굴, 새 얼굴을 강조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번 지선을 당을 살릴 마지막 수술대라고 표현한 건데요. 지지율, 직무평가, 주민 신뢰가 기준 미달이면 용기 있게 교체해야 한다면서 현직도 자동 통과 안 된다고 했고요. 고생시킨 측근 꽂아주는 정실공천, 청년을 선거 때만 장식품 취급하는 일도 없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욕먹을 각오, 불출마 권고할 용기, 내부 반발을 감수하는 결단, 이 세 가지 강조했는데 장동혁 대표 윤어게인 세력도 품고 가겠다는 뜻 고수하고 있죠. 이렇다 보니 이 위원장의 포부와는 달리 새 얼굴 발굴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란 한계점도 지적됩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었습니다. 곳곳에 강풍특보까지 내려졌는데 일부 공항에선 비행기가 착륙을 하지 못하고 다른 공항으로 회항했을 정도입니다. 강풍에 연신 휘청이던 당시 기내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승객 170여 명을 태운 항공기 안, 기체가 좌우로 강하게 흔들립니다. 착륙 직전 다시 이륙합니다. 오전 8시 반 제주공항에서 출발한 항공기가 강풍으로 목적지인 강원 양양공항에 착륙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의 착륙을 시도했으나 기체가 심하게 흔들려 김포공항으로 회항했습니다. 땅이 거의 다 계속 흔들려서 어쩔 수 없이 힘들어 올라가다가 한 번 더 착륙 시도했는데 똑같이 계속 흔들렸어요. 당시 양양 속초 지역에는 초속 20m 이상의 태풍급 돌풍으로 강풍 경보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김포공항에 내린 승객들에겐 양양공항까지 가는 버스편이 제공됐습니다. 오늘 양양공항을 오가는 또 다른 항공기 3편도 강풍의 영향으로 결항했습니다. 서울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이어 오늘 오후부터는 충남, 전남, 부산, 울산 등 대부분 지역에 강풍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강풍이 계속된다며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보신 것처럼 강풍에 더해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주말 사이 총 16건의 산불이 발생했는데 다 껐다고 생각했지만 이 바람 때문에 되살아난 불씨 탓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기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 중턱 곳곳마다 연기가 가득합니다. 거센 바람에 연기는 하늘로 치솟지 못하고 산등선을 따라 옆으로 퍼집니다. 경남 함양에서
어젯밤 9시쯤 발생한 산불은 강풍에 확산되면서 이틀째 번지고 있습니다. 바람 쐬서 번지는 거죠. 바람 쐬고 그거 예측하기 좀 어렵습니다. 바람이 계속 바뀌니까요. 소방 헬기가 물보라를 일으키며 물을 담고 산불 진화 대원들은 가파른 산길을 오릅니다. 충남 예산에서 어제 오후 발생한 산불이 밤사이 강풍에 재발화되면서 오늘 또다시 진화에 나섰습니다. 오늘 새벽 울산에서도 산불이 나 인근 주민과 등산객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어제 하루 12건에 이어 오늘도 4건의 산불이 발생해 이틀간 16건의 산불이 났습니다. 산림청은 2월에 10건 이상의 산불이 발생한 건 매우 이례적이라며 산불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오늘 집 밖을 나서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늘이 온통 누렇다 못해 주황빛이었습니다. 올해 첫 황사가 주말을 덮친 겁니다. 어제까지 포근했던 날씨도 점차 비바람으로 바뀌면서 내일 아침엔 영하권 추위가 찾아옵니다. 정윤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본 도심입니다. 뿌옇게 잿빛으로 변한 공기에 고층 건물도 형체만 겨우 보입니다. 2달 전 맑은 하늘과 비교해보면 중국발 황사의 영향이 완연합니다. 주말 나들이 나온 시민들도 공기가 달라진 걸 느낍니다. 앞이 살짝 잘 안 보이고요. 목이 아팠어요. 미세먼지 때문에 목도 아프고 마스크를 써서 답답합니다. 눈도 조금 까칠까칠한 그런 느낌이 나고 그렇습니다. 날씨가 좀 좋았으면 너무 좋았을 건데. 미세먼지 레이더에는 고비 사막과 내몽골에서 불어온 황사와 미세먼지를 뜻하는 노랗고 붉은 띠가 북서풍을 타고 한반도 아래로 퍼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황사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서 차량 위에도 먼지가 가득 내려앉았습니다. 오후 들어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자 서울시와 경기도에는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황사는 내일 오후부터 점차 물러나지만 대신 찬 공기가 몰려옵니다. 서울 지역 아침 최저 기온이 0도 아래로 내려가겠고 오는 화요일까지는 겨울 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정윤아입니다. 사건을 보다 시작하겠습니다. 서상희 사건팀장 나왔습니다. 자, 아파트에서 벌어진 차량 추격전 소식이 첫 소식이죠? 네, 인천 아파트로 지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죠. 막다른 길 흰색 차가 멈춰서 있는데요. 갑자기요, 전조등이 뚝 하고 꺼집니다. 순찰차에서 내린 경찰관들 차량 안을 확인하다가 달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누군가를 쫓아가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몇 분 전 상황을 보시죠. 112에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바로 저 차량입니다. 쫓아가는 순찰차를 보고도 멈추질 않습니다. 좁은 주차장에서 달아나다가 다른 차를 쿵 하고 들이받는데요. 그대로 도망을 칩니다. 빙빙 주차장을 돌다 빠져나와서는요. 막다른 길에 차를 세워놓고 도망을 갑니다. 철조망을 넘어 달아나던 운전자를 붙잡았는데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다음 사건, 가수 김창렬 씨가 일본에서 입국 거부를 당했어요? 네, 그룹 DJ DOC 멤버 김창렬 씨 이야기입니다. 지난 19일 가수 김창렬 씨가 일본 요나고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고 입국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 씨는요, 일본 측이 1999년 김 씨의 음주운전 전력을 들어 입국을 불허했다는데 사실 그간 김 씨 여러 차례 일본을 오갔지만 입국 거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김 씨는요, 독도사랑운동본부 홍보대사인데요. 김 씨와 함께 일본에 동행한 독도사랑운동본부 사무국장도 입국이 불허돼 공항에서 5시간 넘게 머무르다 이튿날 한국으로 귀국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오늘 열리는 일본 시네마현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 전 분위기를 촬영할 목적이었다는데 김창렬 씨 측은 표적 심사를 받은 것 같다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표적으로 이렇게 딱 잡아놓고 이제 한 거니까 황당하기도 하고 일본은 좀 강력하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자, 마지막 사건, 부부싸움이 화재로 번졌습니까? 네, 바로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영상을 보시죠. 현관문 앞에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습니다. 아파트 창문을 보시면요, 새카맣게 타버렸죠. 노부부가 싸움을 하다가 남편이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낸 건데요. 80대 아내는 현재 위중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건을 보다였습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이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결국 경찰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자녀가 픽시 자전거 타는 걸 방치하면 부모에게 아동학대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한 건지 임종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차로를 크게 돌던 자전거가 중심을 잃고 처박힙니다. 헬멧도 안 쓴 채 2개 차로를 점거하고 뒷바퀴를 흔들어대는가 하면 여럿이 순찰차를 에워싸고 자전거를 부딪히며 경찰관을 도발하기도 합니다. 모두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진 픽시 자전거입니다. 제 옆에 있는 게 픽시 자전거인데요. 일반 자전거와 달리 바퀴를 잡아주는 브레이크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뒷바퀴를 옆으로 끌며 속도를 줄여야 해 사고 위험이 높지만 청소년들은 아랑곳 않습니다. 브레이크 달라고 헬멧 쓰고 다니라고 하시는데 제가 계속 보고 싶어요. 좀 안 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결국 경찰이 나섰습니다. 반복적 경고에도 픽시 자전거를 계속 타게 두는 부모를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미성년 자녀를 위험에 방치한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또 오는 4월까지 픽시 자전거 불법 주행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잠시 잠잠해졌던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새 학기를 맞아서 다시 불이 붙는 모습입니다. 유혈진압 희생자를 추모하는 대학생들이 모여서 정부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들이 동맹 휴업에 나섰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수위가 더 거세졌습니다. 오세정 기자입니다. 이란 테헤란의 대학 캠퍼스에서 검은 옷을 입은 학생들이 행진합니다. 시위로 희생된 동료를 추모하고자 모인 이들은 곧 보안군을 격렬히 규탄합니다. 학생들은 이란 최고 지도자인 알리 하마네이와 정부를 정조준하며 분노를 쏟아냅니다. 학생들의 시위가 격화되자 준군사조직 바시즈 민병대원들이 진압에 나서 학생들과 맞붙었고 유혈 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일부 학교에선 왕정 복고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등장했고 하메네이 등 권력 상층부를 겨냥한 강경한 구호도 터져 나왔습니다. 외신은 대학생뿐 아니라 일부 고등학교가 동맹 휴업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까지 이란에서 비공식 집계된 시위 사망자는 7천 명을 넘고 일부 통계에서는 3만 명에 달한다는 추정도 나옵니다. 미국과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서 시위가 확산되고 있는 점도 주목됩니다. 앞서 시위대를 지지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핵 협상 실패 시 군사적 대응을 경고하고 미군 주요 전략 자산을 중동에 추가 배치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오세정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통하는 걸까요? 수도권 가격 상승을 주도한 서울 강남구 아파트 가격의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도 SNS로 부동산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김세인 기자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값은 최근 4주 연속 상승폭이 줄었고 특히 강남구는 2월 셋째 주 0.01% 상승률로 56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정부의 다주택자 압박 수위가 높아진 영향이란 분석입니다. 지난달 20일 99억 원에 거래된 강남구의 한 아파트인데요. 현재 같은 평형으로 12억 원 낮은 87억 원 매물도 등장했습니다. 물건 자체도 나오는 기존에 나왔던 거래했던 가격에서 좀 많이 내려오는 상황인데 강남구 아파트값 보합세가 하락세로 전환된다면 약 2년 만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압박하면 전월세 부족으로 서민 주거 불안이 심화된다는 주장은 기적의 논리라고 SNS에 밝혔습니다.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고 썼습니다. 이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기적의 억지라고 받아치고 무주택자가 집을 사지 못하는 것은 다주택자 때문이 아닌 대출 규제라고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24일 다주택자 대출 만기 시 LTV 0%를 적용하는 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공석 상태인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2배수로 압축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등 여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택 국제해사기구 전 사무총장과 황종우 한국해양재단 이사 2사람을 놓고 고심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임 전 사무총장은 해수부 해운정책과장, 해사안전정책관 등을 거쳤고 황 이사는 해수부 해사안전국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쳤습니다. 따뜻한 봄 날씨를 시샘한 건지 추위가 다시 찾아옵니다.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져서 내일 아침 영하권을 보일 텐데요. 오늘 아침보다 10도나 낮은 영하 2도 예상되고요. 수요일 아침까지 추위가 이어지다가 낮부터 물러가겠습니다. 바람이 강해서 체감 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영하 6도로 1월만큼 추우니까요. 넣어둔 겨울 외투 다시 꺼내셔야 합니다. 내일 다른 지역 아침 기온 보면 춘천 영하 6도, 대전 영하 2도, 대구 영하 1도가 되겠고요. 낮 기온 서울 5도, 대전 9도, 광주 11도, 대구 12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전국에 불고 있는 바람은 특보 수준으로 강합니다. 춥게 만들 뿐 아니라 대기가 건조해서 화재 위험까지 키우겠습니다. 모레 전국에 눈이 내리기 전까지는 화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뉴스의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